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의 울산 지역 임야 매입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임야 매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 측 선거 캠프는 토요일인 2월 25일 김기현 의원의 울산 지역 임야 매입과 관련된 확인된 팩트들을 소개하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후보 선거 캠프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가 공개한 김기현 후보 임야 투기 의혹에 관한 팩트 정리를 우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의 개인적 판단,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화하고 윤용진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각자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공개한 팩트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는 모두 김기현 후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1. 1991년부터 1993년 2월까지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김기현 후보는 울산지법 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매 사건도 담당한 바가 있고 관련 판결문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2. 1993년 2월 울산에서 변호사 개업. 3. 1994년 상가부지를 김정곤으로부터 매입함. 이 김정곤이란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 1995년 KTX 울산역 유치 준비위원회 발족. 5. 1997년 KTX 울산역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결성. 6.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 재직 중 임야를 김정곤으로부터 매입함. 여기에도 김정곤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94년에는 김정곤이란 사람으로부터 상가부지를 매입했고 4년 뒤인 1998년에는 문제의 임야를 김정곤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 교회 지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매입해 준 것이라고 김기현 후보는 밝힘. 8. 등기부상 김정곤이 1998년 1월 31일 원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2월 10일 등기를 마쳤다는 말이죠. 김기현은 1998년 2월 11일 김정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2월 21일 등기 격려, 역시 등기를 마쳤다는 말입니다. 김정곤이 등기를 격려한 바로 다음 날 김기현과 매매계약서 작성.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이 임야를 1998년 1월 30일에 이 김정곤이라는 사람이 그 전 원소유자로부터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달인 1998년 2월 10일 김정곤이 사들였다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월 11일 김정곤이 김기현 후보에게 이 임야를 파는 계약을 체결하고 열흘 뒤인 1998년 2월 21일 등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하여튼 뭔가 석연찮은 그런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9.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김정곤이 그 교회 지인이 맞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함. 10. 김정곤이 등기를 한 것은 1998년 2월 10일이나 그 이전에 임야를 산 것으로 들었고 그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한다라고 김기현 후보는 말함. 11. 김정곤은 현재 부동산 매매와 경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밝혀짐.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상가 부지를 사고 또 임야를 샀다고 돼 있는 이 김정곤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와 경매를 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12. 2004년 김기현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 후 2008년까지 국회 산자위 간사와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역임. 13. 2007년 김기현 후보의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 확정됨. 이 노선은 원안에는 없었음. 그러니까 2007년에 김기현 후보의 임야 사들인 땅을 지나는 방향으로 KTX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 확정됐는데 이 노선은 원래 원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14. 김기현 후보 2014년 울산시장 당선. 15. 김기현 후보가 2015년 울산시장으로서 KTX 울산역 연결도로를 국비로 개설하겠다고 발표. 16. 2018년 김기현 후보는 임야 투기 의혹을 보도한 울산 MBC PD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년 5월 25일 김기현 패소가 확정, 김기현 후보가 패소해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패소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방송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라는 것, 이 부분은 판결문에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17. 2023년 2월 21일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들어감. 그러니까 2023년 2월 20일이면 극히 최근이구만요. 극히 최근에 바로 이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들이라고 윤용진 변호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교안 후보 선거 캠프는 공식적으로 김기현 후보님에 대한 공개질의서라는 공개질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개질의는 역시 윤용진 변호사가 먼저 발표했고 이어서 황교안 후보 선거 캠프의 대변인인 박윤성 대변인이 다시 대변인 명의로 공식적으로 각 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황교안 후보 선거 캠프 쪽에서 밝힌 김기현 후보님에 대한 공개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님, 지난 토론회에서 왜 피노키오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임야 매도인 김정곤과는 도대체 어떤 사이입니까? 1. 김기현 후보는 1998년 2월 21일 투기 의혹이 있는 임야 3만 5천 평을 매입하고 등기를 경유하였습니다. 2. 임야를 매입한 경유에 관해 김기현 후보는 며칠 전 방송에서 교회 지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 위기에 몰려 매입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미담으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김기현 후보는 방송 토론에서 김정곤이 교회 지인이 맞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말대로 정말 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준 임야가 우연히 가치가 상승한 것이라면 김정곤이 그 교회 지인이 맞다라고 떳떳이 밝히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여 의구심만 키웠습니다. 4. 또한 김기현 후보는 김정곤이 1998년 2월 10일에 해당 임야에 대한 등기를 격려하고 그로부터 11일 후에 김기현 후보가 등기를 격려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김정곤이 2월 10일에 등기를 하였으나 등기만 그때 하였을 뿐 김정곤이 실제로 산 것은 그 전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쇄 등기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는 허위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정곤은 1998년 1월 31일자로 임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10일 등기를 격려하였으며 김기현 후보는 그 다음 날인 2월 11일자로 김정곤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21일 등기를 격려한 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김정곤이 1998년 2월 10일 등기를 하였으나 산 것은 그 이전이라고 들었다라고 하고 듣다니요 본인 일인데 라는 질문에는 그 사람이 언제 샀는지 알 수가 없죠라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을 하였으나 일반인도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등기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률가인 김기현 후보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해명에 수긍할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5. 김기현 후보가 위와 같은 거짓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정곤이 임야를 매입한 지 10일 만에 김기현 후보에게 매각했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면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임야를 매각한 사람이 그 임야를 10일 전에 샀다는 결론이 되고 이는 앞서 밝힌 미담과 완전히 모순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6. 김기현 후보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1994년에 울산시 삼산동 상가부지도 위 김정곤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이 등기부에 드러나고 법인 등기부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김정곤은 부동산 매매, 경매 등을 업으로 하는 부동산업자, 경매업자로서 울산의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내역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매매와 경매 등을 업으로 하는 1인 회사, 주식회사 성실의 대표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김정곤과 단순한 교회 지인관계가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이에 우리는 김기현 후보에게 아래 사항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는 바이니 즉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위 임야를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2.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KTX 울산역 연결도로를 국비로 개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3. 김정곤이 사업이 어려워져 임야를 매각했다는 교회 지인이 맞는지 여부. 4. 김정곤의 직업이 부동산업자, 경매업자가 맞는지 여부. 김정곤과는 1994년부터 거래를 한 사이이므로 그의 직업을 모른다는 해명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김정곤이 김기현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김기현 후보의 법률사무소 소속 경매팀장이었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 6. 김기현 후보는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 이렇게 6개항에 걸쳐서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최근 이 울산 임야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기보다는 마치 민주당과 같은 주장을 한다 혹은 무슨 내부 총질을 한다는 식으로 논점을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황교안 후보 선거 캠프에서 공개 질의서를 통해 물은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우선 해명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 다시 논의할 가치가 있는 거지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마치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 같은 김기현 후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지지하는 거야. 뭐 충분히 각자의 판단이고 선택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데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무슨 뭐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는 둥 이준석과 손을 잡았다는 둥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마타도어로 김기현 후보를 쉴드 치려고 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어떻게 통용이 될지 몰라도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되고 그러면 좌익 세력, 더불어민주당 혹은 좌익 언론들의 공세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선거 캠프에서 공개 질의서를 발표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이 문제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부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김기현 후보는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교인이 힘든 처지라서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이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자꾸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당대표와 함께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
제가 처음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뚜렷한 증거와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당내에서 거론된 문제에도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숨기는 게 있거나 혹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김기현 대표의 불안한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제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 부족의 당대표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후보가 이재명 구속과 민주당의 공세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3.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은 체포영장을 앞둔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논란이 재탕삼탕 이루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억울해했습니다. 혹시 김기현 후보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처럼 조작과 왜곡으로 별것 아닌 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똑같은 심정입니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문제의 파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의문, 이번에 황교안 후보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공개 질의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명확하게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단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